안녕하세요. 혹시 그냥 손님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만나러, 아니, 그 의상이- 저희 만나러 오신 거 맞지? 예. 네, 반갑습니다. 소개하시고 네. 밖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뵀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오시기도 좀 그렇죠. 아이고 영광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뵙고 싶었어요. 표정도 그렇고 네. 선생님께서는 그 방송을 많이 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영광이죠. 이런 예.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최석. 최석재 선생님. 네네. 제 이름 맨날 거꾸로 정준하 씨가 많이 부르는데 네, 석재라는 석재야, 이름이에요. 석재야. 석재, 예. 석재. 그럼 석재가 아이입니까? 예, 아이입니다. 그럼 저한테 완전히 재성 반대예요. 석재. 맞아요. 예. 응급의학과요. 예. 저희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응급의학과예요. 그 자체가 과 응급의학과? 이름이에요. 예. 조셉, 응급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래처럼 뭐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에서 저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응급실.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게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가 농약을 먹고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기들이 뭐 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아유, 갖고 오는 맞아, 것까지 맞아요. 왜냐면 병원 먹는 막-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공사판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부동액을 끓여서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실려 오셨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동액을 끓여서?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무색 묻히니까 그냥 무리겠거니 하고 틀어놨다가 먹고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실제로. 그거는 진짜?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어린이들이 혹시 그러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압정이나 이런 게 목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바둑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티커나 네, 플라스틱 맞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저 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걸 늘 빨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눈을 떼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뾰족한 거라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버튼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 조그만 배터리.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이제 위가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럼 그래서 빨리 병원을 와야겠네요. 예, 그럴 때는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응급실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아 응급 내시경이 내시경.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임산부셨는데. 네, 그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안 했어? 이러시는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함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응급실에는 꼭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이고 그 말씀을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제일 고민이고 있는데 토크 리허설을 하셨나요? 술 취하신 뭐 분들 하면은- 어떻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니 미리 만났어요. 아니 지금. 저 처음 뵙고. 아니 근데 어쩜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딱 맞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생인 부분이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하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이제 소주라는 이제 희석주를 갖다가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화학약품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냥 알코올에다가 감미료 탄 거 먹고 있는 건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회가 용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는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좀 많이 놀라는데요. 어제도 화학약품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유쾌했던 일,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죠. 있죠. 예. 네네네. 중환자실 전담으로 맡았을 때인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30톤짜리 이렇게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가슴 쪽을 부딪히면서 이제 차량으로 튕겨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외관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요. 중환 윈 건 없었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약간 차 있긴 한데 아직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그 환자 입원 다 시켜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밥 한술 딱 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분 혈압 떨어진다. 급히 올라가 보니까 환자분이 그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슴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가 새 나오는데 그 양이 늘어서 심장을 누른 상황인 거예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낭 천자술을 했어요.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서 피를 뽑는 시술을.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밤에 흉부외과 교수님 다 와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고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멋있게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낭 그 막을 딱 자르자마자 피가 쫙 솟구치면서 여기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잡았대요. 거기를. 찢어진 데를 딱 잡았대요. 그래서 꼬매고 유유하게 나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처럼 돼서 의국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분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완전히 다 깨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때 참 뿌듯하셨습니다. 뿌듯했죠. 네, 중환자실 주치의로서 뿌듯했어요. 네. 그럼 전설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빡. 네, 심장 쫙 자르자마자 우리는 공감을 못한 얘긴데 팀원 너무 무서울 텐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빡. 혹시 그 저 응급의학과에서는 금기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금기어요. 예. 있죠. 뭐예요?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콜이 없지?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콜이 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네. 한가하다. 이런 깨방정을 떨면은 깨방정 저주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식 중에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 저번 주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응급실 호출이 왔어요. 환자분들한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 또 봬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응급실에 와서 환자 없네 오늘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바로 119 소리가 밖에서 삐요삐요삐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한 가지를 안 마셔요. 그 얘기도 음료를 안 마셔요? 어디 저희가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걸 안 마시는 네,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래요? 네네. 뭐지? 20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20개래요? 네. 야, 역시. 과일로 만든 음료입니까? 네, 과일 향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향이요. 오. 탄산 쪽이에요? 네, 탄산 쪽입니다. 아예 브랜드 이름이죠? 네, 브랜드 이름. 세 개 쓰셨어요? 세 개 쓰셨어요?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네 개. 알아요. 정답. 해도 돼요? 네. 환타? 맞아요. 근데 환타가 환타 왜? 왜? 환자가 타고 온다 해서 환타? 맞습니다. 환자를 타기 때문에 환타를 절대 안 마셔요. 네. 환타를 안 마셔요? 네, 그러세요? 네. 의사 간호사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젊은이로서.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젊은이한테. 젊은 분들한테? 전문의로서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이가 전문의로서. 네, 전문의로서. 잘 들어야 되네요 이게. 질문을. 이거 오늘 발음이 좀 이게 이거 왜 보여줘 그거를? 임시치야. 그렇군요. 전문의. 전문의로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술 다음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머리도 다치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한 군데만 다쳐야 그걸 빨리 해결해서 살려드릴 텐데 다 다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가능하면 조금 다른 취미를 좀 하시면 어떨까.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게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요. 우리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들어서 좀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이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 네. 그럼 혹시 뭐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니플이 조금 상대적 아래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거 그냥 혹시 상대적으로 이게 그거에 맞추면 됩니까? 예. 아니 그 손상이 없으시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정말 누가 과격해.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게 좀 네네네.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흉골 정중앙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네, 정중앙. 그러니까 니플 위치에 속지 마시고 네, 그쵸. 흉골 정중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중앙 이게 흉골의 중요한 정중앙.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근무. 근무 뭐? 아니 근무 중에 이러고 지금 나는. 아니 그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응급실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무하는 시간이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근무를 하고 나면 3일 딱 쉬는 거죠. 3일을 쉬세요? 병원에 따라서 3일 쉬는 데도 있고 4일 쉬는 데도 있고. 되게 괜찮다. 아니 그렇잖아요. 딱 낮근무하고 밤근도 밤근무하고 하고 3일 3일을 쉰다고? 어떤 데는 4일을? 일주일이 그렇게 가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원 환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자기 근무 시간만 딱 맞추면 프리한 진짜 몇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점이 대단하게 있어요. 아니 그럼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좀 그 인기학과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예. 재활의학과가 제일 편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 반대 성격인 응급의학과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3일 쉬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오늘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제일 만족감이 지금 많이 오십시오. 예. 요즘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네네.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은 좀 약간 어떠세요? 의학 드라마 최근에 이제 슬의생이라고 네, 부르죠. 슬의생.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까지 드라마에서는 네. 의사들이 조금 이제 악역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그렇게 막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큰일 나 빼라고 임마. 오피캠으로 간다고. 의사가 한 명 빼고 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조금 억울했어요. 예. 네. 주인공 빼놓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쁘니까. 다행히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금 좀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예, 좀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아니 잘 만들어 달라고요? 아니 약간 인싸세요? 안 싸세요? 인싸세요? 안 싸세요? 나 조셉. 인싸 안 싸는 뭐예요? 시야가 아내 되시는 분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죠. 와 네, 맞아요. 이야. 다른 동기들은 병원 앞에 자취방을 얻었는데 본인은 아내 집 앞에 자취방을 얻었대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병원에서. 네, 그래서 1시간을 열렬한 왔다 연애를 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네, 했는데 레전트 2년 차 되니까 1년 차도 그렇고 2년 차도 되고 그렇고 하루 24시간 거기다 이제 앞에 의료케이 붙이고 차팅 정리까지 하면 28시간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나면 잠만 자고 바로 다음 밤근무 스케줄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와이프랑 한 3-4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자요. 맨날 등만 보는 거예요.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참 힘들어했었어요. 예. 대학병원에 가면 레전트들 좀 불친절하고 예, 좀 꾀죄죄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밤을 뭐 진짜 그렇게 막 새고 씻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좀 말이 좀 이렇게 맞아요. 퉁명스럽게 좀 나갈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그 민석 PD도 그 밤새고 편집하고 웃다가 존 적 있죠. 예. 진짜. 나는 민석이 그때 뭐지? 아니 웃다가 자더라고. 조금 더 붙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뭐야? 진짜 진짜. 네.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예,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회를 못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맞아요. 심하게 아프신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서 좀 가래소리가 좀 안 좋아서 6살 여자애 데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 먼저 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와서 다 왔다 그러고 아기 이렇게 뒤에 봤는데 애가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빠가 우시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찰나에 사람이 살아있고 사망한 그 찰나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뭐 조금이라도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 수 있으면 나가서 놀고. 참 또 뭐 같은 또 저 아빠 입장에서 참 제 스스로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예. 이 아빠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진짜 너무 예. 방금 뭐 삐삐 소리 같은 게 울린 것 같은데. 아유 삐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렇죠. 웬 삐삐를? 혹시 그 이 삐삐로 어떤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 삐삐하면 참 얘기할 게 많죠. 아 저 그거 말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무섭다 이분. 저희도 사실 예. 톡하면은 믿는 게 아닌데. 이제 좀 지치는데요. 아우.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 삐삐를 보니까 네. 이제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저희 인턴 때 이거 하고 삐삐 들고 일했거든요. 중환자실 담당한 인턴 때였어요. 네. 30분마다 한 번씩 몸에 독소를 빼는 관장을 오더를 내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특별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간호 선생님이 옆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계셔요. 네? 또요? 네, 30분 뒤에 또 해요. 좀 이따 잠깐 눈 붙였는데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삐릭 울리면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근데 당장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환자 안 좋은 게 안 보이고 그 오더를 낸 주치의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렇겠죠. 먼저 드는 거예요. 이 부셔버리고 싶고요. 네, 삐삐 부셔버리고 싶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시고.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가 드린 질문은 말이죠. 어떤 연락이 왔으면 좋겠느냐. 와이프랑 연애 때 그 왔던 그 번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8282-1004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나요. 88천사. 8282천사. 네, 빨리 연락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인턴 콜이랑 같이 오면은 이건 항상 뒷전이 돼 버렸어요. 인턴 콜이 먼저니까. 연락 빨리빨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빨리빨리는 내가 맨날 대응하면서도 여기 내 빨리빨리는 여자친구,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네, 빨리빨리에는.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 8282 천사가 지금 오면 좋다. 네, 그러면 빨리 좋겠다. 대응하겠다. 네, 그런 이제는 얘기죠. 늦지 않겠다. 네네. 유키스? 예스 좋습니다. 예, Yes. 좋습니다. 분량이 이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분량으로만. 그럼요. 하여튼 화이팅! 자, 첫 번째 문제. 북극이 남극보다 춥다. OX를 선택을 해주시기 겁니다. 북극이 남극보다 춥다. 자, 하나, 둘, 셋. X. X. 왜 X를 드셨어요? 아무래도 남극에는 대륙이 있고
북극에는 대륙이 없고 남극 쪽이 더 추울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자, 맞추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남극이 북극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연평균 기온이 더 낮대요. 아 그래요?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성춘향보다 나이가 많다. X. 왜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오였으면 안 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연상 아닌가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었어요. 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여기서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갑니다. 하나. 자, 변호사와 의사에 쓰이는 한자 사는 서로 같다. X. 왜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 서자가 아니라고.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갑니다. 자, 정답은 X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는 선비사고 의사에 사는 스승사.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좀 평온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 많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예.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이게 좀 처음 뵙고 실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흉부외과의 최고 권위자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린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좀 더 유쾌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개구장이 선생님. 예, 혹시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별명이요? 옛날에는 똘똘이 스마프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개구쟁이.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스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예민한 곳 아닙니까, 우리는?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네,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뭐 하는 거야?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그래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고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5배 이상,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수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서울 시내에서 4군데의 병원을 돈 경우가 있어요. 이쪽 병원에서는 여러 여건상 또 안 된다, 받을 수가 없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새벽에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환자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카트체에 의사가 올라가가지고 심폐소생술 가끔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심장 마사지를 네. 하면서 수술실로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대동맥을 터진 부위 윗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깨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대동맥 수술은 대표적인 3D 분야.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흉배과 자체도 지원을 안 하는데 예. 대동맥 수술 팀은 예. 흉배과 의사 중에서도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힘들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응급 환자 너무 많고요. 아.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요.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대동맥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심장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야,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심장을 보고 흥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뛰는 심장을 그때 만져봤는데 와,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너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심장을 쥐어주면서.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강남스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4명 분이라고. 신촌, 강남 합쳐서 4분이에요? 4분. 여기 이 병원은요? 여기 지금 한 분. 1년에 흉배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내과 전문의는 1년에 몇 명쯤? 내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1000분? 차이가 엄청나군요. 야,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200명 정도 한 학년에 네.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15등으로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흉배과를 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왜 송성원 선생이 흉배과를 하지? 내과 하면 되는데?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의과대학 가서 다시 인턴하고 네. 전공의를 택하라고 해도 흉배과일 거거든요. 거의 뭐 흉부를 위해서 태어난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예.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흉부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래요. 내 손 안에서 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일단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못 고치는 거를 내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계속 있어야 돼. 평생 아마 도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주로 밤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끝나고 네. 집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바로 여기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도곡 요거요? 네네. 아파트 좋아 보이네요. 네, 걸어가면 되는데요. 그 선생님 집이 저통말통. 아니. 새벽에 3시에 끝나면 아우.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예? 아침 6시요? 네. 그리고 7시 반부터 이제 회진을 돌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이제 일과에 계획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기 듣다 보니까 흉부외과를 지원을 안 하시는 이유가. 보충할 수 주말에도요? 있으니까. 주말에도요. 어우. 주말에 온콜입니다. 계속. 아니. 전화기를 2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응급실. 이게 응급콜. 응급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 폰인데 이 콜을 어디든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콜은 언제라도 울릴 수 있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분신처럼 갖고 다닙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 환자를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뭐 옆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의식을 깨지 않고 한 이틀 정도가 갔다. 그러면은 제 상태는 어떠냐면 이틀 동안 저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너무 피곤하니까 쪽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면은 꿈에서 막 그 사람이 의식이 깨요. 의식이 깨. 그럼 의식이 깼나? 이러고 깨어나 보면 현실이에요.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런 게 그거를 보상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좀 참 재밌네요. 흉부외과 레지던트 시절 같은 과 간호사였던 아내분과 지금의 아내분과 6개월 연애 후 결혼하셨는데 아, 같이 근무하셨던 60여 명의 간호사 중 본인과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간호사라 마음이 막 움직이셨고 당시 이상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해 주변에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이 결혼을 말렸대요. 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이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보다 보면은 어려운 환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을 좋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간호사들이랑 막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60명의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한 번도 안 싸운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 조금씩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좀 감정이 조금 상한 친구들. 남은 59명은 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네. 제가 먼저 이제 간 거죠. 예. 그래서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6개월 만에 하여튼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역시 그 좀 유일하게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잘 맞았나 보다. 아니 그 결혼했을 때 나머지 59분의 간호사님은 어떤 엄청 말렸죠. 다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지금. 요즘 제정신이냐? 지금은 제 와이프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모든 생활을 100% 파악하고 있는 동료이죠. 그러네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수술이 성공하면 몰라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참. 뭐 어떤 심정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대동맥은 특히 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이 3%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400건 정도의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3%면은 한 10몇 명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했으면 살았을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아유, 참 뭐 또. 예. 2008년도 처음 와가지고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4명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수술하는 족족 다 돌아가셨어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와, 지금 내가 5번째 환자를 수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또 돌아가실까 봐. 또 내 손으로 이 환자를 보낼까 봐.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 손 잡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회복돼서 가시면 너무 좋죠. 환자한테 고마워요. 환자분한테 잘 살아주셔서 잘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스크럽이라고 그래서 손을 닦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이제 손톱부터 다. 외과 의사가 손을 닦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닦으면서 그럼 5분 동안 뭘 하냐 많은 생각을 이제 혼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내가 이 모든 심장, 모든 혈관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의 이 손길 하나에 이 진짜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떨리고 예, 긴장되고 이런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오늘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 말이죠. 1년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 그럴 리가 이 얘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예, 스타트. 전 세계 여행 갈 것 같아요. 전 세계 여행. 네. 제가 가본 나라는 다 우리 무슨 학회, 흉부외과 관련 학회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간 거지. 네, 신혼여행도 제주도 갔거든요. 그래서 여행으로 정말 여행으로 한번 콜 없는 세상에서 콜 없는 세상에서. 네. 콜 없는 세상 정말 그립죠. 혹시 선생님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네. 오랜만에 보시나요? 삐삐 아니에요 삐삐? 삐삐. 와. 만약에 어떤 콜이 온다면 응급 콜이 아니고요. 정말 어떤 메시지가 이곳에 왔어요. 메시지가. 받고 싶은 연락. 네. 이제 응급 콜은 이제 네. 힘드시니까. 저는 여기 메시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흉부외과 이번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여기에 무덤 갈 때까지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의 콜? 그런 메시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저 진짜 오죽하면은 네. 그분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어떻게? 다 챙겨주죠. 아 진짜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야. 현실로 돌아오셨군요. 그럼요. 순간 저쪽에서는 막 네. 상상의 나를 펼치다가 형을 보자마자 할 수 있는 만큼. 갑자기 현실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럼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죠. 한번. 예. 그 전국의 인턴 선생님들 흉부외과를 지원하게 되면 받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베네핏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우리 팀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큰 베네핏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젊었을 때 사는 것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흉부외과 많이 지원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발 좀 그 또 혹시 인턴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 흉부외과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흉부외과도 한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키스? 좋아? 좋아요. 네. 100만 원 받으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100만 원 받으면요. 네. 레전트가 지금 한 명이거든요. 그 레전트 쓸 수 있게 다 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죠. 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고질병인 이병 때문에 그의 최후의 전투인 워털루 전투에서 말을 타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봄봄과 동백꽃을 쓴 소설가 김유정은 결핵과 더불어 이병의 악화로 29살에 요절하게 됐는데요. 방치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현대인의 질병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스크? 디스크. 왜 디스크라고 생각하세요? 말 타는데 좀 힘들어하고 현대인의 고질병? 자,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우리 레지던트께서 야. 자, 정답은요? 치질입니다. 이거 치질. 아이고, 조금만 더 내려갈 걸. 치질인데 치질. 예. 그 이 상품도 레지던트 분께 드립니까? 네, 그럼요. 노란색. 이걸로 하겠습니다. 조셉 한번 뽑아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셉이 요즘 그 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야? 아, 자, 이거 드립니까? 네. 레지던트 드립니까? 그럼요. 무슨 저희 저- 전공이- 뭐가 나와도 드려요? 흉내과 전공의. TV! 와! 와, TV 나왔습니다, TV! 와, TV! 와, TV가 이거 얼마 만에 나와? 와, 오고 감사합니다. 있나요? 와! TV! TV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뻐하시겠다. 와. 그래요? 여기 내분비 당뇨센터 옥상이거든? 저거 빨리 나와지고. 오셨네. 급하게 오셨네. 아이고. 지금 그 선물을 타셨는데 직접 드리고 싶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종훈입니다. 뽑기에서 이 지금 대형 TV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바로 종훈 씨에게 드리고 싶다고. 아니 그래서 뮤직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한 말씀. 옆에서 항상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TV까지 예.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더욱더 환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기 흉부외과에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고 아까 좀 한마디 하셨거든요. 네네. 같이 좀 한마디 좀 하세요. 흉부외과 진짜 좋은 과입니다. 저희 그 사람 살리는 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같이 사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흉부로 한번 좀 이행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을 띄워 주시면. 좋아요. 바로 예. 흉부외과 제가 합니다. 부럽죠? 다들 오세요. 멋있다. 부럽죠? 많이 오세요. 좋았어요. TV를 가져갈 자격이 되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